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역발상입니다. 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우리 김세호 PD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영미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준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우리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시간이 8번째 됐습니다. 네. 진짜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네. 네. 여태까지 별로 안 해본 이야기여가지고 네. 우리가 어쨌든 대중음악사, 대중가요사만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막 라디오사, 방송사, 텔레비전사 막 별걸 다 하느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연극사까지. 예. 너무나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주시기 때문에 저의 작은 뇌로는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은 저는 무슨 그 대학 대중 교양 과목인 줄 알았습니다. 예. 대중연극에 의해 뭐 이런. 뭐 상당히 하여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예. 예,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몇 가지 좀 중요한 어떤 그 용어라든가 인물 뭐 다 아실 필요 없고 몇 가지만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그렇죠. 뭐 술자리 같은 데서 잘난 척하기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 대학 강의는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끝이지만은 네. 팟캐스트 좋은 게 뭡니까? 맞아요. 계속 들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하여간 어디서 아는 척하기, 네.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이 좋은 소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네. 연극 네네. 주제가는 뭘까요? 동백꽃이죠. 편집- 최초의 편집해야 되겠구만. 아니죠. 편집하지 마시고요. 네.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최초의 연극 주제가는 그 유명한 카츄샤의 노래죠. 예. 맞습니다. 네. 마음대로 사랑. 이거 아니죠? 우리나라 전근대 시대의 연극은 대개 몇 종류로 나뉘나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네. 있죠. 바로 인형극과 네. 가면극. 재심하려고 했잖아요. 그럼 왜 들어옵니까? 박자가 안 맞으니까요. 엇박자 스타일이에요, 저는 원래. 지금 트렌드는 엇박자지 누가 요새 촌스럽게 정박으로 갑니까? 알겠습니다. 인형극과 가면극. 훌륭해요.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카츄샤의 노래 한 소절만 좀 들려주시면 안 됩니까? 어떤 카츄샤? 지금 그 마음대로 그거 말고요. 예. 카츄샤의 철없다 이별하기 서러워라는 그렇죠. 노래입니다. 네, 이런 노래입니다. 이거 좀 이제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어디서부터 또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예, 그 전까지 이제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 3회, 텔레비전 드라마 주제가 3회, 그리고 무대극, 뭐 그것도 드라마니까요. 네. 주제가 이제 악극, 연극 묶어서 1회. 이제 오늘 마지막은 이게 아마 제일 좀 생소한 대상일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음반극입니다. 음반극. 예. 그런 음반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극을 음반에 담아서 극반이라고 아예 불렀어요. 그걸 누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연극은 한 번 보고 끝나는 건데 음반은 두고두고 들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듣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예. 꽤 팔렸어요. 그러니까 요즘하고는 미디어 환경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네. 일단 라디오는 20년대부터 있었지만은 어쨌든 한 60년대나 돼야 그렇죠. 대중매체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쌌거든요. 예. 텔레비전은 아예 없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1950년대까지는 반복 재생이 가능한 어떤 매체가 딱히 없는 거죠. 음반만 있는 거죠. 예. 아니면 그 현장에 직접 가서 뭘 보든가 듣던가. 그러다 보니까 음반극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말씀대로 잘 팔렸습니다. 네. 그래서 음반극. 그런 음반극의 역사를 이제 볼 텐데. 저는 음반극이 있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맨 마지막에 준비한 음반극은 그게 음반극이었어라고 조금 이렇게 의외일 수도 있는데 네. 그 마지막 작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50년대 이전 음반극들입니다. 근데 예전에 SP 앨범 SP잖아요. 음반이. 근데 공연 시간이 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담죠? 짧은데 SP는? 예. 예리해. 방송의 보람이. 그러니까요. 예. 이 정도는 궁금해해야죠. 예. 그러니까 SP 음반은 길어봐야 아무리 길어도 4분을 못 넘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3분에서 3분 30초니까 앞뒤 하면은 7분 정도 잡고 7분 만에 하나의 극이 완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음반 2장, 3장, 4장 이렇게 세트로 넣을 수도 있지만은 그 판 갈아 굽는 게 사실 이게 번거롭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한 장으로 한 번만 뒤집을 수 있도록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게 음반극입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어떤 짧고 네. 그리고 하여튼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압축했군요. 네. 하이라이트. 네. 힘주는 대목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1920년대 판 출발 비디오 여행이네요. 그러기도 하고 왜 짤이라고 하잖아요. 짤. 예, 맞아. 요즘 그런 보면은 다 느낌이죠. 짤이 네. 있잖아요. 네. 요즘 정말 20대들은 드라마를 안 보고 다 짤로 보더만요. 네네. 그래서 다 이해하더라고요. 다 이해를 해요. 더 재미있는 거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거는 짤로 팔아먹으려고 만든 드라마 같다. 이런 게 있어요. 전체의 흐름이 별로 없고 딱 짤거리가 이렇게 딱 보이는 드라마들 있잖아요. 네. 특히 연애물들, 화려한 연애물들. 그래서 짤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어떤 하이라이트 딱 확실하게 와서 여러 번 보고 싶은 짤. 그런 거죠. 원조 짤이네요, 진짜로. 그러면. 그럼 이거는 오리지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를 이렇게 갖고 온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아. 네, 처음엔 그래서 이 음반극이 주로 영화극 아니면은 그러니까 영화극은 영화가 있는데 그거를 정말 7분짜리로 압축을 해가지고 특히 예전엔 또 무성 영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극장 가도 변사가 해설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변사가 짧게 정리해서 음반에 담아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초창기에는 그런 영화극이 유행을 했고 또 심파극, 기존 극, 장안몽 같은 거를 이제 음반 버전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처음엔 나왔지만은 3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이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왜냐하면 원작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무대에 그렇게 먼저 있을 네. 수도 있는데 못 찾은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30년대 중반 이후로는 아예 처음부터 이건 음반용으로 기획이 된 것이다라고 확실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주제가가 없는 음반곡도 꽤 많은데 상당수에는 음악이 주제가가 따라 붙고 또 그 중에 몇몇은 극보다 주제가로 기억이 될 정도로 노래가 성공을 거둔 경우도 있죠. 예, 뭐 이 앨범 같은 게 많이 남아 있나요? 꽤 있긴 있는데 뭐 조금 시장 진단을 해드리자면은 예. 골동 음반 시장에서 극반이 인기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제일 비싼 거는 유행가판이고 그렇죠. 국악판도 조금 그보다 미치고 극반은 그보다 더 아래입니다. 좀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군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관심이 갑자기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니요. 쌀 때 사서 예. 언젠가 빚볼 날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저도 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뭐 라디오 다 보급되고 뭐 그랬으면 이게 뭐 자연스럽게 좀 소멸 됐겠네요. 그렇죠. 사라지죠. 예. 이런 형식은 조선에만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일본이나 뭐 일본에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예. 예. 중국까지는 제가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일본에는 당연히 있었고요. 근데 그 당시 음반극은 어쨌든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사에서 만들고 연극은 극단에서 만들고 네. 그럼 음반극의 제작 주체는 네. 음반 회사잖아요. 네. 당연히. 레코드사죠. 예. 그럼 음반 회사가 극적인 어떤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과연 있었느냐 이게 문제인데 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930년대 음반 회사를 보면은 문예부장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총괄 기획하는 그런 인물인데 극작, 그러니까 연극 쪽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유독 많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컨대 이서구, 네. 뭐 왕평, 박영호, 뭐 조명암 이런 분들이 작사가인 동시에 또 음반회사 문예부 일을 하는 동시에 극작가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반회사 자체적으로 극음반을 기획하는 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작품을 하나씩 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932년에 음반이 발매됐는데요. 국경의 애곡이라는 작품입니다. 국경의 뭐 슬픈 노래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대 전작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음반극으로 기획이 된 것 같고 네. 방금 말씀드린 그 왕평이라는 극작가이기도 했고 배우이기도 했고 뭐 영화에도 관여했던 뭐 다방면으로 활동했던 분이 이 당시 이 포리돌 레코드의 문예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바로 그 포리돌 레코드에서 문예부장이 직접 쓰고 또 출연도 한 이 극음반 국경의 애곡을 발매를 했던 겁니다. 왕평은 연기 잘해요. 네, 왕평은 영화에서 지금 연기를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인 연기를 보이는 그런 배우입니다. 군용열차 이런 게 남아있죠. 네, 네. 아주 듬직한 오빠형 그런 캐릭터예요. 네.
근데 이 국경의 애곡은 굉장히 이른 시기에 나온 음반곡이기도 하고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금지 음반이에요. 왜요? 금지 사유가 그러니까 32년 10월에 발매가 됐는데 한 반년 만에 금지가 됐거든요. 치안 방해. 치안 방해. 예, 조선 청독부 입장에서 이거는 불온하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이게 들어보면 대충 짐작이 되는데요. 네. 국경의 슬픈 노래잖아요. 예, 예. 조선 사람이 국경에서 슬픈 노래 부를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별. 이별. 예. 그렇죠. 그보다는 이향. 이항. 그렇죠. 고향을 고향을 떠나서.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곧 들어보시면 아는데 약간 그 아리랑하고도 닮아 있습니다. 그 영화 아리랑 아시죠? 네. 예, 나훈규의 영화. 네. 주인공이 광인으로 설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국경의 애곡에서도 오빠와 여동생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오빠는 미쳐 있어요. 그리고 오빠가 그냥 드립대 시작하자마자 아리랑을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리랑의 약간 후속편 같은 느낌, 네. 심화 버전 같은 느낌이 있는 음반극이고요. 그 인기에 또 묻어가야겠다. 그렇죠. 이런 의도. 그렇죠. 근데 이제 앞에 아리랑이 나오긴 하지만은 이 국경의 애곡만의 오리지널 주제가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이제 그 노래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들어볼 만한 작품이라는 거죠. 네. 저는 국경의 애곡 그래서 뭐 이제 대륙 침략을 해야 되는데 32년에 나왔다면서요. 아직은 이제 그럴 네. 단계는 아니니까. 하여간 그래서 그 왜냐하면 32년, 33년만 하더라도 네. 좌파 무슨 연극운동, 문학운동 이런 것들의 힘이 아직은 조금은 남아있는 그 끄트머리쯤 되거든요. 네. 대사 녹음은 이제 왕평, 이경설 워낙에 배우니까요. 네. 두 분이 했는데 노래는 이경설은 가수 활동도 겸했기 때문에 뒷면에는 이경설 노래도 등장을 해요. 여동생의 노래도 등장을 하는데 오빠 역을 맡은 왕평은 노래는 조금 연기는 잘했지만 그래서 이 왕평이 맡은 배역의 노래는 김용환이였습니다. 김정우 선생 친형.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아마 김용환이 작곡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국경의 애곡. 네, 듣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여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정들이니 산천 다 버려두고 끝없이 흘러간다 야 떠넘어는구나 죽지 못해서 쫓겨다니는 저 무리들이 오늘 또 아리랑 꼬리가 무너지도록 많이 밀려넘은다. 가엾은 무리들. 그래 너희들을 낳아주고 너희들을 길러준 구워서도 살 수 없는 너희들이 이 쓸쓸한 이북벌판으로 그냥 살아갈 길이 있을 줄 아느냐? 예, 걸어 넘어가라. 걸어 넘어가. 넘어가지 않으면 내가 이 총으로 쏴 죽일 테다. 뭐야? 가나오나 죽기는 일반이니까 못 가겠다고? 뭐냐? 그러면 너희들을 남의 손으로 죽이는 이보단 차라리 내 손으로 죽여주마. 땅! 이피 하나 죽었다. 땅! 또 하나 죽는다. 땅! 야, 아니, 벌써 다 죽었나? 다 죽었어. 다 죽었느냐? 가엾다. 빌락 같은 목숨 하나를 수둔치 않고 끝없이 쫓겨다니던 가엾은 무리들아 다 죽었느냐? 다 죽었느냐? 오냐? 살 수 없어서 쫓겨다니는 너희들 같은 무리는 오히려 죽는 그것이 행복일는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오빠, 왜 또 여기까지 나왔어? 나는 오빠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모른다. 다 죽었느냐? 오빠, 정신을 차려요. 듣기는 무엇이 죽었단 말이요? 오빠, 한 번 잃어버린 오빠의 그 마음을 다시 찾을 수는 없습니까? 이놈들아 나는 미쳤다. 그러나 나를 미치게 한 이놈들아 내 마음을 내놔라. 이놈아. 오빠, 나는 오빠가 가장 귀하신 동생입니다. 오빠, 말 좀 봐요. 나는 미쳤다. 그러나 나는 고향 하늘이 그리웠다. 고향 산천이 보고 싶구나. 오빠. 나온 김에 내 배이런다. 그리운 고향
바라봐도 또 바라봐도 멀고 아득합니다. 어느 때나 저 하늘 같아져 가려나 부는 바람 한기운에 밤만 더욱이도다. 국경의 애곡 들었습니다. 네, 뭐 연기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 나름 재밌네요. 듣다 보니까. 예, 잡음이 많아서 그렇지 요런 거를 한 진짜 제가 거듭 드리는 말씀인데 네. 참고 한 10번만 들으면은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요. 한 50번 들으면 재밌어집니다. 예. 저 처음 들어도 뭐 나름의 재미가 있네요. 예, 예. 그냥 질질 늘어지지 않잖아요. 예. 짧게 집어넣어야 되니까 나름 스피디하게 그렇습니다. 진행되죠. 아리랑 나오고 대사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노래 노래가 나오고. 이제 네. 국경의 애곡이라는 그렇죠. 얘기죠. 예. 네. 그리고 시작부터 그냥 뭐 이유 불문하고 오빠 미쳐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도 왜 미쳤는지 그냥 사람들이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다 아는 다 거. 아는 거죠. 네. 자, 다음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예, 이 국경의 애곡만 해도 음반 양면이거든요. 뒤집어서 이제 후반부를 들을 수 있는데 이번 거는 한 변짜리입니다. 더 스피디합니다. 그러니까 음반 한 면에 코미디 희극이 녹음된 케이스예요. 제목이 이제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예, 사실 저도 탈모인으로서 네. 이런 작품이 사람들의 웃음의 대상이 된다는 게 좀 한편으로 그것도 거의 100년 전부터. 좀 가슴 아프긴 하지만 100년 전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외모 가지고 뭐 그렇죠. 얘기를 못하지만 예, 정말 예. 90년대 초반 뭐 80년대 내내 우리가 대통령과 알았죠. 영부인의 그 외모를 가지고 얼마나 갖고 놀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대척점에 민주 대머리도 있었잖아요. 박철민 형님. 네. 예. 통일 넙주기와 그러니까요. 예. 아, 진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얼마나 진짜 말도 안 되는 네, 네, 네. 그걸 공공연하게 이렇게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잖아요. 네. 그거야 무슨 뭐 해학적인가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예. 대통령과 영부인도 그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끈질기 얘기했다는 건 참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냥 대머리라고 표기된 경우도 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광고 같은 데서는 익살 맞은 대머리 뭐 이렇게 표기된 경우도 있고 예. 또 다른 데서는 공산명월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산명월. 대머리와 공산명월. 공산명월. 빈산에 달했더야. 예. 화투짝을 딱 생각하면 알잖아요. 옛날 얘기해서 그런데 또 옛날에 뭐 이제 집회에 우리 민주 스님들 오시면 네, 스님들께서 오셔서 또 자리를 빛내주셨다고 그런 얘기하고 공산명월 하셨 예. 뜨셨구나. 그래서 공산명월. 예. 일단 제목부터 재밌잖아요. 예. 바로 이 대머리 희극 음반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신불출입니다. 그 유명한 신불출.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희극, 그러니까 극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희극이라기보다는 만담이에요. 만담. 네.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 음반에 표기돼 있기로는 이게 넌센스, 스케치 이런 식으로 이 당시 희극 음반들이 표현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스케치면은 왜 그림.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런 극 용어로 많이 쓰였어요. 네, 넌센스는 코믹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였던 거고요. 스케치로도 많이 쓰였어요. 왜 그게 원래의 의미와 무관하게 그런 식으로 뭔가 짧은 만담이거나 아주 짧은 소극, 네. 웃기는 극을 표현하는 말들이 좀 있는데요. 그 왜 60년대 이후에 쇼쇼쇼 때문에 꽁뜨라고도 아직도 우리 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이 꽁뜨는 소설의 한 형태인 거죠. 아주 짧은 소설. 그거는 웃기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지금 우리가 꽁뜨 그러면 다 알아듣듯이 이 당시는 그게 스케치 혹은 넌센스였어요. 네. 일단은 신불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예전에 뭐 우리 방송에서도 자세하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처럼 다 기억을 잘 못하실 테니까 어떤 인물인지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연극인이었죠. 그렇죠. 네. 그랬다가 이제 만담으로 예. 연극보다는 만담 쪽으로 훨씬 잘하는 사실 연극하고 만담이 그러니까 코미디하고 만담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코미디는 극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만담은 말로 웃기는 거예요. 말이 핵심이에요. 스탠딩 코미디. 그렇죠. 스탠딩 코미디 혹은 개그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담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재담, 말로 웃기는 개그. 개그는 미국식 예. 만담. 뭐 그렇게 볼 수 혹은 있죠. 그거 만담 들어오기 전에는 재담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어요. 재담. 예, 재담. 그러니까 재담, 만담, 개그. 사실은 원리는 잘 비슷해요. 근데 질감이 재담은 약간 뭐 판소리에 나오는 말재미, 무슨 민요에 나오는 말재미 이런 게 있는 거고, 만담은 일본에서부터 새롭게 들어온 그 당시에 20세기 시기의 어떤 스타일이고, 개그는 이제 70년대 이후에 청년 문화와 함께 들어왔었던 임성훈, 뭐 무슨 전유성 이런 사람들 이후로 나온 것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로 하는 걸 훨씬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극보다는 뭐 극작도 하고 배우도 했는데, 그거보단 말 쪽이 더 재주가 있어서 나중에는 아예 만담가가 되어버린 거죠. 처음에 막간극이었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너무 커져서 신불출과 그 일행이란 이름의 단체로 아예 공연을 굉장히 흥행을 잘했고요. 그 배뱅이굿 하셨던 이은관 선생 있죠? 예. 이은관 선생이 40년대 신불출과 그 일행의 일원이었어요. 신인 시절에. 네, 신인 시절에.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때 구술을 하면서 저는 이제 거기 같이 있었는데, 얼마나 도대체 만담은 짤막짤막한 건데 러닝타임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꽤 길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누가 나와서 하고 또 누가 나와서 뭐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신불출 선생이 나오셔가지고 거의 1시간을 혼자서 웃겼대요. 굉장한 사람이죠. 예. 입심으로는 뭐 어마무시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당시 신문 잡지에 보면 신불출이 기고도 많이 했거든요. 네. 문필 활동도. 글도 꽤, 그러니까 시조 같은 것도 막 투고를 하기도 하고. 학력이 높습니까? 근데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예, 미스테리한 인물인 게 네. 본명이 뭔지, 네.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뭐 학습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한 게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사망 시기는요? 그것도 잘 모릅니다. 왜냐면 월북했잖아요. 월북했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북한에도 뭐 그냥 기록이 카더라 없나요? 하는 설은 있는데 60년대까지 활동하다가 그냥 쓱 사라졌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대로 죽은 게 아니다 보니까 명확한 기록이 없는 겁니다. 네. 살아계셨던 분들한테 여쭤봐도 잘 모르는 이은관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신불출 선생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엘리트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머리 쓰고 이런 걸 잘 못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소리를 그냥 하는 사람인데 신불출 선생은 항상 딱 상 갖다 놓고서 글 쓰시고 항상 그러셨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말로 하는 재기발랄함은 이름부터가 신불출 건 끝내주잖아요. 불출. 예. 네, 그러니까 이건 팔불출 그런 느낌이 있는 어떤 해학적인 이름이면서 또 불출 나가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불출 쓰기 전에 신난다라는 예명을 쓰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난다는 어려움이 많다. 난다, 신난다. 네. 근데 그런 뜻도 있고 한자로 풀면 그렇죠. 또 다르고. 그러니까 이중적인 중의적인 의미의 말재미 이런 걸 아주 즐기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연극에 많이 나가고 싶은데 자기 무대에 안 내보내주니까 자기가 신난다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다음에 이제 무대 그래도 못 나가니까 신불출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게다가 창시개명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더 걸작이죠. 네. 그렇죠. 애하라 노하라. 그러니까 한자로만 적어놓고 보면은 그냥 그럴듯한데 네. 그걸 일본식으로 읽으면은 그러니까 한자로만 우리식으로 읽으면 강원, 야원이에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강원도 출신인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일본말을 발음으로 읽으면 에하라 노하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헤라 노하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가 먼저였는지 둘 다 태자를 맞았다고 하는데 또 하나가 이제 전에 오는 얘기가 우리말로 읽으면 현전우일이거든요. 네. 네. 근데 거물현자에다 밭전자, 서우자에다가 한일자예요. 네. 근데 파자라고 있잖아요. 한자를. 네. 그러니까 합자, 파자. 네. 두 글자를 합쳐서 다른 네, 글자가 되는 또 한 글자를 흩어서 두 가지 글자가 되는 네. 현전을 합치면 축이 되거든요. 축생. 예, 써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네. 우이를 합치면은 날생자가 돼요. 네. 한일자가 밑에 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축생인데 네. 이건 일본에서 최고의 욕이에요. 거의 뭐 빠가요로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상식에 뭐 나 이걸로 하겠어, 축생으로 하겠어라고 적어냈다가
이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이상한 거죠. 이게. 거의 엿먹어라 수준에. 그러니까 하여튼 참 단순한 그냥 뭐 그야말로 희극인 이상의야말로 네. 뭔가가 있었던 분인 건 확실합니다. 안골 기질을 갖고 있는 매우 재치 있는 지식인. 그렇죠. 그러니까 월북할 때도 그렇게 사고치고 태극기 가지고서 농담하다가 그것도 올라갔잖아요. 유명한 사건이죠. 아, 이것도 들은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드라마에도 한번 나왔어요. 네. 그 야인 시대라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는 신불출이 조금 사실 좀 이상하게 묘사가 된 느낌도 있는데 태극기 이른바 모독 사건이라고 네. 뭐 그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어떤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신불출이 나서 만담을 하는데 이제 그때 해방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정치적인 그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태극기를 무대에 딱 걸어놓고서는 뭐 물을 뿌렸다 그랬든가 잉크를 뿌렸다 그랬든가 하여튼 확 뿌리니까 네. 번져 내려오잖아요. 네. 그런데 태극기가 위에는 빨간색이고 태극이 네. 밑에는 파란색인데 이 태극기의 형국이 지금 이 한반도에 한반도의 조선땅과 조선의 같다. 형세와 똑같다. 이게 물을 확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빨간 물이 쭉쭉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난 사괴는 4대 강국이 둘러싸고 네. 있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다. 근데 결국 붉은색이 물을 뿌리면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김두한한테 테러를 해가지고 그 길로 도망가서 월북했다는. 어쨌든 이 신불출이 한 시대를 정말 풍미했기 때문에 지금 몇 개의 그 짤막한 극들이 대본으로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남아 있어서 알고 있지만 당시에 했었던 만담이나 신불출의 아이디어로 했었던 소극들이 많이 그 뒤에 코미디언한테까지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봐요. 재활용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억나는 거로 웃으면 보기와에서 봤었던 내용인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머 이게 신불출 거였어? 이게 이랬던 게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여쩌라 타령이라고 제목으로 붙어있는 신불출의 짤막한 희극이었는데요. 왜 그거 있잖아요. 둘 다 양반인 척하면서 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리 오너라 그럼 왔잖아요. 뭐 어디서 왔다고 여쭈어라. 그럼 여쭈어라는 종도 없는데 이쪽에서는 뭐 지금 시간이 없다고 여쭈어라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것 같은데. 많이 봤죠.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나오는 레파토리였는데 그게 신불출이 쓴 희곡으로 남아 있어요. 한 그리고 이 장면이. 여쭈어라는 여쭈어라도 되지만 엿 먹으러 할 때 여쭈어라 이것도 되는 거예요. 네. 북한에서의 행적은 뭐 알려진 게 없습니까, 그러면? 북한에서 남한을 향한 방송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고요. 북한 정권을 위해서 일을 했겠죠, 당연히. 만담가니까 뭐 그런 일을 당연히 한 거고요. 소재야 또 얼마나 무궁무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남 방송을 왜 옛날에 시골이면은 60년대 들을 수가 있잖아요. 전파 같은 게 와서 그걸 들었던 기억을 갖고 있는 어른들은 되게 재미없었다고 그래요. 북한 홍보 방송이었기 때문에 되게 재미없는 홍보 방송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월북하기 전까지 그 사람의 행적을 보면 무지무지하게 웃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대머리 이거의 주제가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머리는 신불출이 대본을 썼고요. 네. 그다음에 직접 출연도 했고 파트너가 있어야 되니까 윤백단이라는 배우 겸 가수가 이제 파트너 역을 맡았고 거기에 주제가가 짤막짤막하게 노래가 계속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 주제가는 신불출이 부르진 않았고 이제 윤백단이 배우 겸 가수였으니까 윤백단이 불렀는데 뭐 이게 독립적으로 음반화된 적은 없어요. 완전히 이 넌센스 대머리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주제가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데 짧지만은 굉장히 코믹한 그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대머리는 아마도 이 신불출의 좀 회심작이었던 것 같은 게 두 군데 음반회사에서 거의 동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신불출작, 신불출 출연인데 여배우만 바꿔서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레퍼토리였던 것 같아요. 익사맞은 대머리가. 그렇게 여배우만 바꿔서 다른 회사에서 나오고 그러는 게 그 당시엔 문제가 없었나 보죠. 전속 계약을 하지 않은 이상은 전속은 말 그대로 전속이니까 위에서만 녹음을 해야 되는 거지만 계약 전이면 아무 데서나 다 인기 있는 팔리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이 대머리가 워낙 크게 히트를 쳐서 신생 음반 회사인 OK 레코드가 이게 OK 레코드 제1회 신보로 발매가 됐거든요. 이것 때문에 살았다는 얘기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이 자식아 온 꼬챙이 목소리냐 왜 그래 뾰족하냐 선생님 그래요? 아사라 그 목소리로 사람 찌르면 즉사하겠다 근데 왜 그래 이 자식 영감님 올해 몇이죠?
나 그림자하고 둘일다. 아니 연세가 얼마예요? 나이를 얼마 잡수셨느냔 말이에요. 정월 초할 날 한식 먹고 이제는 없단다. 계시긴 하대 계시오. 나 지금 5캐레 구두판 속에 들어있어. 아이 참 일단도 어지간은 하시오. 그런데 왜 그렇게 늙으셨어? 세상에 하도 거칠어서 다 해줬단다. 머리는 참 왜 그렇게 벗어졌어요? 알뜰한 세상에 남의 걱정하다 이 남박을 썼단다. 웬 통들 영감님더러 무릎 박대가리니 사발 대가리니 뱀박 대가리니 망건골 대가리니 수박 대가리니 중 대가리니 파리통 대가리니 그러던데. 나 이 자식 모르겠다. 원래 영어로는 베아드헤드라 우리고 중국말로는 푸더우라 우리고 일본말로는 항해하다마 조선말로는 공산명월이라 그런다. 뭐? 공산명월이요? 그럼 하투판을 가시면 현지끝은 먼저 따고 계시겠구려. 너도 나이 어린 게 아주 내 던졌구나. 언제다니요? 어렸단 말일다. 그러나 참 대가리 벗어진 덕분에 너 기맥히든 얘기를 다 모르겠느냐 말을 하나 들어버련? 어떻게 알기시오? 까랄 먹으려는 깔기 아니고 왜 내 말 설사를 하느냐 뭐. 어서 하세요. 뭐냐 베트마 들어라. 방정 맞은 여자 옆에서는 헤어 못 잘겠니라. 만일 잠을 자다가는 다리미 돌로 잘못 알고 방맹이질 걸겠니 이런 줄 새기요. 영감님 대가리는 다리미 걸 대가리 방정 맞은 여자 옆에 못산 나누나. 어디 또 이 자식아 그뿐이냐. 해수욕을 갔다 하는 말이다. 어부들이 물어 대가리로 잘못 알고 뇌갈 굴리질 널 뭐야 이런 줄 새기요. 영감님 대가리는 물로 대가리 어부 있는 해수욕장 못산 나누나. 이 자식아 어디 또 그뿐일세 말이지. 모자를 벗고 운동장에는 헤어 못 갈게니라. 만일 잘못 갔다 하는 후도볼로 잘못 알고서 후도빨기를 내릴 받을 모양이지 이런 줄 새기요. 영감님 대가리는 후다벌 대가리 모자 벗고 운동장엔 목산 나누나. 이 자식아 그뿐이면 내 용침이라도 주겠다. 아니 또 있어요? 말 마라. 밤에 어린애들하고는 헤어 못 잘게니라. 만일 잡을 자다 하는 말이야. 잠결에 요강으로 알고서 대가리에다 오줌을 갈길 모양이지 이런 줄 새기요. 영감님 대가리는 여강 대가리 어준 대장 맞을까봐 걱정이지요. 네, 대머리 신불출의 음반극. 이런 걸 들으면 이제 상식도 늘어납니다. 네. 일본말로 대머리를 뭐라고 할까요? 방해하다마. 하여간 들어본 결과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땐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이대로 재현을 할 수가 없죠. 예. 자, 다음 작품은 어떤 건가요? 예, 다음은 음반극으로서는 아마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또 다양한 형태로 이제 변주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아는 분들도 많은데요. 바로 항구의 일야입니다. 항구의 일야. 하룻밤. 예, 항구의 일야. 역시 약간 조금 에로틱한 요소가 들어가야 이렇게 히트할 수 있는 거죠. 에로틱하기보다는 항구의 하룻밤이라면서요. 아니에요? 에로틱보다는 심파의 전형 같은 작품이죠. 한국에서는 떠나가면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1933년 5월에 이 음반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 하면은 35년에 속편이 나왔어요. 그리고 36년에 3탄이 나왔고요. 네. 37년에 마지막 4편까지. 완결편. 뭐 이런. 다 음반극으로요? 예, 다 음반극으로만. 거의 에마 부인 1, 2, 3, 4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그리고 1939년에는 기존에 나왔던 이 4편을 그러니까 앨범으로 말하자면 한데 묶은 거죠. 예, 특별 음반을 다시 제작을 해서. 패키지로. 그렇죠. 예. 패키지로. 이 정도로 인기가 좋았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100% 믿긴 어렵겠지만은 잡지 기사를 보면은 항구의 일야 1, 2, 3, 4편을 합치면은 음반 판매량이 한 70만 장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뭐 반토막을 쳐도 맞아. 35만 장이라고만 해도 이거는 어마무시한 거죠. 그 당시 인구가 한
2천만이라고. 뭐 2천만 좀 넘던 시절이고 그 당시에는 만 장만 팔려도 대박 히트 이러던 시절인데 네. 그렇죠. 35만, 70만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진짜 이건 상상 초월이죠.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반토막을 쳐도 그렇다는 거니까. 어쨌든 많이 팔린 건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설정 무대는 항구고요. 예. 그리고 남녀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요. 예. 남자는 잘 나가는 집안의 똑똑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뭐 이런 엘리트. 예, 전도 양양한 여자는 그런 정반대 거리의 여자. 근데 이제 남자를 적극 물심양면으로 순정적인 거리에 후원을 해서 남자는 이제 성공을 고향으로 금이 환영을 하는데 금이 환영이라는 건 이제 이 여자를 버리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바로 그 항구의 일이야. 정말 흔한 얘기입니다. 예. 무슨 20년대 영화 낙하유수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까지 기생과 엘리트의 사랑 그렇죠. 이런 거죠. 한 추리면 간단하게 추리하던 100편은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늘 보던 얘기.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할 때 그럼 제목을 뭘로 붙일까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그 제목 할 게 뭐 있어? 그냥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그냥 그런 거지. 그냥 그게 제목이 있다는 얘기일 정도이니까요. 그리고 이 항구의 일야는 아까 왜 변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항구의 일야 주연 배우가 전옥이거든요. 네, 눈물의 여왕 예. 전옥. 네. 이분이 왜 그 전옥보다 조금 거기 동급 동년배긴 한데 그 이경설 네. 앞서 들었던 국경의 애국 네. 이경설이 뭐 비극의 여왕 네. 이렇게 불리다가 그 양반이 일찍 죽었어요. 네. 정말 20대 나이에 요절을 했고 그 이후로는 비극의 여왕 눈물의 여왕 무조건 전옥입니다. 그렇죠. 예. 50년대까지. 계속해서. 누구 엄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옥 이분이? 강효실의 엄마, 강효실의 남편은 최무룡. 최무룡. 아들이 최민수. 그렇죠. 최민수의 외할머니입니다. 최민수의 외할머니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똑같아요. 진짜, 예, 보면 알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 전옥의 남편은 누구냐? 강홍식. 강홍식. 아. 강홍식은 북으로 갔고 네. 전옥은 남았고. 이 전에 했던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강효실이 강홍식하고 똑같이 닮았다고 얘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 전옥이기 때문에 전옥이 나중에 백조 가극단이라고 그러니까 악극단을 직접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도 무대극으로 그러니까 음반극으로 처음에 흥행을 성공을 한 작품이 무대극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양을 되게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나마 수월했던 게 뭐 항구의 일야 무대에서 할 때는 사실 대본도 딱히 필요가 없대요. 그냥 설정을 다 맞춰준 거니까 역시 주연은 전옥이 하잖아요. 이 항구의 일야 음반극도 그렇고 무대극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걸 보러 가는 이유는 전옥의 연기, 그렇죠. 눈물의 독백 연기. 네. 신파에서 핵심은 그 세리후라고 하는 긴 신파적인 독백이에요. 눈물 철철 흘리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혹시 그 미워도 다시 한 번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화에서 그 문희가 마지막에 비 맞으면서 이렇게 그 벽에 붙어가지고 긴 독백하는 거 있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딱 그런 스타일. 그게 이제 신파에서 늘 나오는 독백 스타일인데 맞아 뭐 무슨 순애야 저 달을 보아라 어쩌고 저쩌고 수일이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스란히 내려오는 거고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수건 딱 들고 그 연기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사가 고정될 필요가 없고요. 그때 분위기 봐서 울려만 주면 돼요.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손수건을 준비하세요. 네. 네. 그리고 이 항구의 일야는 나중에 이제 악극이 좀 시들해지면서 네. 영화가 일어나잖아요. 네. 네. 그 영화로도 만들어집니다. 그때도 주연은 또 전옥이에요. 근데 전옥은 이 당시 나이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남자 주인공이 최무룡이에요. 사위네요? 네, 예, 사위하고 장모하고 장모하고 지금 커플로 나오는 거예요. 동안이셨나 보다. 아니에요. 근데 근데 전옥 사이야 네, 사이가 된 이미. 거죠. 네네. 근데 전옥을 빼놓고선 항구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전옥이 항구의 일야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쵸. 예, 다른 대체 불가입니다. 이거는 다른 배우로는. 예. 그럼 주제가는 누가 부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항구에 다시 돌아오면은 이 항구의 일야 그러니까 1편, 오늘은 이제 1편을 들을 텐데 여기서는 전옥도 노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용환의 노래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옥과 함께 여기서도 이제 연기를 맡은 상대 역
남자 주인공 역이 필요한데 이게 또 왕평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국경의 애고가 마찬가지로 역시 포리돌 레코드에서 발매가 된 건데 그때 멤버들이 이경설 대신 전옥만 들어가서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나중에 뭐 오늘 듣진 않지만은 나중에 이어지는 시리즈도 이제 최근 한 편이 빠져 있다가 최근에 다 구했거든요. 들어볼 수가 있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 묶어서 예, 한번 내볼 참이기도 한데 네. 뒤로 갈수록 약간 특히 마지막 4편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여전히 음악과 극의 결합 이런 음반극으로서 그 형태는 네. 꾸준히 다 이렇게 계속 이어져가는 역시나 전옥의 눈물의 독백이 돋보이는 그런 시리즈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여기서 항구의 일야 듣겠습니다. 세상이 덧없으니 믿을 것 없어 마음속 감춘 정도 그누가랴 에이 여보, 당신이 나를 새기는 줄은 진정으로 몰랐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몸이라던 당신에게도 부모와 어여쁜 나가시와 기다리고 있다지요. 원망스럽습니다. 원망스러워요. 모두가 다 내가 우리 속은 탓이었는데 새삼스러이 이런 말을 해서 떠나는 그 마음을 산란시켜줄 것이야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여보, 어서 일어나요. 떠나실 준비를 하셔야지요. 일어나야겠나?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까?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형설의 공을 마치고 금이 환영하는 오늘이 아닙니까? 고일 그리운 고향 하늘 밑에는 사정하신 부모님과 또 어여쁜 나가시가 당신을 손꼽아 때리고 있지 않아요? 가서야지요. 부모님의 곁으로, 아니 어여쁜 아가씨의 품 안으로 어서 가셔야 합니다. 아니, 한심이 그게 무슨 말이오? 보내는 그 마음이나 떠나는 그 마음이 틀림이 없겠는데 어찌 오늘의 떠남이 영혼에 잡혀질 리가 있겠소? 그저 졸업이 됐으니까 잠시 내에 다녀온다는 그것뿐이지. 임자가 있는 몸이 다시 올 수가 있나요? 그러나 고맙습니다. 이런 술집에서 값없이 구는 선한 몸이오나 3-4년이란 긴 동안 이 역의 쓸쓸한 해포를 같이 논하던 당신의 은혜만은 가슴속에 깊이 새기어 영원히 잊지 않겠어요. 한심이 그러나 기다려줄 사람도 없고 갈 것조차 없는 외로운 네 몸은 장차 한심이가 정녕 그런다면 나는 차마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웃고 있지 않아요. 시간이 되어갑니다. 아이고 벌써. 자, 그럼 아무쪼록. 네, 잘 갔어요. 그럼 한심이 몸성이 잘 있어. 네, 잘 가셨죠. 이철씨 정말로 가시나요? 저 간판위에서 모자를 두르고 있는 것이 이철씨 안녕히 가세요. 그리우신 고향에 돌아가셔서 이리저리 만복을 누리실 때 행여나 틈이 계시거든 이 몸이 울고 있는 이 없을수한 거리를 상상하시면서 애달픈 이 몸을 생각만이라도 해주십시오. 자, 다음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예. 항구의 일하는 음반극 중에서도 이제 굳이 비중을 따지자면은 시간도 그렇고 노래보다는 극이 더 중심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이어서 감상해 보실 작품은 극은 극인데 시극이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시극. 예. 그러니까 시적인 대사, 가사로 뭐 썼다라는 취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 심파는 아니겠네요, 그러면. 심파죠. 아, 심파예요? 네. 아니, 시극이라 그래서. 심파적인 시. 아. 시극인데 여기서는 노래의 비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사보다는 예. 바로 이 정한의 밤차라는 작품이거든요. 정한의 밤차. 예. 항상 이별은 항구에서 하거나 정거장에서 하거나 예. 연락선과 밤기차는 단골 메뉴죠. 밤기차는 참 그 낭만적인 소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강릉 가는 밤기차는. 예. 이게 1935년에 발표가 된 작품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왜 포리돌 레코드의 그 작자는 문예부장이었던 왕평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태평 레코드거든요. 이 음반사는. 예. 박영호라는 역시 문예부장이자 작사가이자 이 극작가였던 분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박세명, 신은봉이라는 두 남녀 배우가 등장을 해서 대사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요. 그다음에 남자 박세명은 이분도 이제 가수 활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직접 노래를 하고 대신 신은봉이라는 배우는 배우로는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데 노래는 잘 못했던가 봐요. 네. 그래서 이분의 노래 파트를 따로 이은파라는 가수가 노래만 담당을 해서 총 3분이 이제 음반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은파는 신민요 가수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 정한의 밤차는 항구의 일환의 앞뒷면인데 요거는 그 한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극적인 어떤 뭐 구도 이런 것들이 좀 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야말로 왜 그 섹스피어 연극도 그 시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거 염두에 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시적인 대사와 그다음에 노래 중심으로. 간단한 대사로 그냥 대사만 나와도 아, 이 두 남녀가 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냥 노래 나오는 거예요. 기차는 떠나가고 정한이 서려 있구나. 요걸로 맞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신앙송을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음악 들을까요? 예, 일단 듣고 뭐 후속작 얘기는 듣고 나서 좀 잠깐 살을 붙여보도록 하죠. 가지마오. 당신 없는 세상은 회오리 바람 불어가는 어두운 사막이에다. 그리고 피라도 얼어 떨린다는 모질고 사나운 눈보라 속이에다. 차라리 가시려면 병은 부어 무엇하오. 병두고 몸만 가시다니 이안이 서러운가요. 간다고 아도 가며 아도 간들이겨랴 밤마다 꿈길 속에 울면서 살아요. 차는 가자고 목매어 우는데 어찌하니는 옷소매를 잡고 이리도 슬피 우느뇨. 낭자여 잘 있어서 마음이 틀려면 지척도 틀려 마음이 지치면 저희도 지친다오. 살뜨는 밤 꽃지는 저녁 철마구리 소리 지나간 황혼에 마락 천둥 구리구리 거리는 빨간 안개를 타고 길길에서 만나지라 오 낭자.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당신은 천하의 왼과 꽃동산을 헤엄쳐 다니는 호랑나비에다. 단순한 말과 실기 있는 눈빛으로 오늘은 붉은 내일은 붉은 꽃으로 사랑과 맹세를 옮아가는 전세상 호랑나비가 아닙니까? 원망스럽소, 밑살머리스럽소. 한 번 보고 내어버릴 꽃이라니 무슨 애타 심정으로 꺾어 놓았단 말이오. 여수를 들어 아픈 마음을 살려다
네, 정한의 밤차.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음악이 훨씬 더 좀 반응이 좋았거든요. 주제가가. 예. 그래서 정한의 밤차라는 제목은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오히려 조금 잊혀진 느낌이 있고요. 네. 오히려 이 노래만 살아남아서 노래 첫 대목이 기차는 떠나간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차는 떠나간다라는 제목으로 노래책의 후대에 실린 경우도 있습니다. 노래가 임팩트가 더 컸다는 얘기죠. 예. 어쨌든 이 항구의 일야가 이제 4편까지 만들어진 것만큼은 아니지만은 네. 정한의 밤차도 3편까지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히트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한의 밤차 후편이라는 게 이제 2년 뒤에 만들어지고 또 3년이 더 지난 뒤에는 속편, 정한의 밤차 속편도 만들어집니다. 예. 그리고 속편에서 이제 이 주연을, 그러니까 목소리 주연을 맡았던 분이 이분은 아마 다들 아실 만한 분인데 신카나리아. 신카나리아. 많이 들어봤죠. 네, 원로 가수로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신민요 가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건 이분도 아니에요. 원래는 배우, 워낙은 배우고요. 배우면서 뭐 이혜리수, 뭐 이경설 이런 언니들처럼 노래도 같이 겸했던 분인데 노년에는 거의 그냥 가수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가요 무대에서 그 이전의 가수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옛날 노래를 가장 잘 맛깔스럽게 옛날 스타일로 부르는 뭐 나는 17살이에요. 나 뭐 무슨 강남딸이 밝아서 이런 노래들을 다 옛날 가수들은 사라졌으니까 신카네라 선생 목소리로 듣는 경우가 거의 굉장히 뭐 많았어요. 맡아서 부르다시피. 네, 네. 그러니까 에리수 언니도 같고 경설 그치. 언니도 같고 남은 건 저 하나니까 뭐 이런 분위기였죠. 근데 예. 굉장히 잘 불러요. 80년대까지 소리가 짱짱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걸 쓴 분이 그때 신카네라 출연을 했을 때 작가가 임서방이거든요. 임서방이 필명인가요? 네, 필명이에요. 그러니까 1편은 박영호 작인데 뒤로 가면은 이 작가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임서방이라는 분이 그 신카나리아의 남자 말하자면은 남편. 예. 둘이서 근데 커플이었던. 혼인 신고는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럴지도 싶기도 몰라요. 그리고 해방 후에는 김화랑이라는 작가하고 또 같이 공식 부부였었으니까. 그런데 그 앵야라차 행진곡이라고 하는 희곡이 지금 임서방 작품으로 이제 잡지에 실린 것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구술하다가 반야월 선생 구술하다가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정말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그 잡지에서 봤었던 그 작품을 보셨다고요. 그랬더니 거기 신카네라 선생이 나왔다고. 시골에서 상경하기 이전이었는데 반야월 선생이 그 극장에서 연극한다고 해서 봤는데 그 문 앞에서 신카나리아 배우의 그 수영복 입은 브로마이드를 팔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또 화들짝 놀랐습니다. 청각들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지. 몇 년도쯤인데요? 이게 30년대 중반. 네. 그때도 그런 브로마이드를 네, 팔았다? 그랬대요. 근데 그걸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 손석구 선생도 처음 김혜성을 만났을 때 이제 첫 만남 이후에 가져가라고 준 게 김혜성 브로마이드였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사인 브로마이드. 근데 그거를 정말 갑오처럼 갖고 있다가 전쟁 때 잃어버렸다고. 자, 그럼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한의 밤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음반 한 면이에요. 네네. 그래서 극적인 어떤 재미를 느끼기에는 사실 3분 갖고는 부족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음악극이 돼, 그러니까 음반 극이 돼, 좀 장편을 들어보자 이런 수요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1940년대 들어서면 실제로 그런 장르, 뭐 일종의 장르가 탄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가요극입니다. 가요극. 예, 실제 음반의 가요극이라고 딱 명기가 돼서 음반이 제작이 됐고. 그럼 좀 길게 들어보자 해서 생겼다 그랬는데 예. 그러면 뭐 좀 그 음반의 러닝 타임이 좀 더 길어졌습니까? 그렇죠. 패키지가 양이 늘어나는 거죠. 음반 아니, 한 장에. 자체가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예. 어차피 똑같은 SP 음반이니까 예. 한 면 3분, 뭐 앞뒷면 7분. 그럼 여러 장에 녹음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엔 교향악 같은 거 왜 클래식 음악이 있잖아요. 예. 근데 뭐 베토벤 교향악 그거 하려면 정말 이만큼 쌓아놓고 똑같은 앨범이에요. 그게 앨범이에요. 그러면 그 앨범 바꾸느라 제대로 감상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거밖에 없는데요. 어쩌겠습니까? 예. 이 가요곡이라는 장르는 이 오케 레코드에서 처음 개척을 했고 이게 나름 성공을 거두니까 경쟁사였던 태평 레코드 같은 데서도 이제 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들을 수 있는 가요극 음반 중에서 아마 그 당시도 그렇고 후대 50년대까지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 바로 춘향전이었습니다. 춘향전. 예. 춘향전은 어떻게 하면 안 망하는 거. 어떻게 해도 안 망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춘향전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정말 수도 없이 나왔는데 가요극마저도 춘향전이 또 점을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악극의 시대였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딱 느낌이 올 거예요. 가요극이라고 하는 발상이 악극이 인기 있었던 1942년이니까 충분히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죠. 무대에서 하면은 악극, 이런 데서 하면은 가요극 이런 거죠. 더군다나 오케 레코드의 이 당시에는 운영자 위치에서는 좀 물러났지만은 이철이 주도를 했던 회사인데 이철이 곧 조선악극단의 단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악극단에서도 실제 무대에 춘향전, 악극 춘향전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같진 않지만은 그 음반 버전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요극은 스타일이 좀 독특한 게 일단 여러 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배우들이 일단 대사를 맡아요. 유명한 연극 배우들이. 그리고 가수가 대사는 하지 않고 노래만 또 전담하는 가수가 함께 녹음에 참여를 하는데 그 노래가 지금 현재 확인되는 상으로 보면은 창작곡이 아닙니다. 녹아봐. 기존에 인기 있었던 노래들에다가 가사만 그 극의 스토리에 맞게 가사는 완전히 따로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요극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요 플러스 곡이 극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 시기에 악극도 이렇게 얼렁뚱땅해서 올리는 악극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주제가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춘향전 같은 경우는 음반이 5장이에요. 그러니까 SP 음반 5장이면 면수로는 10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 면마다 따로 이제 소 제목을 붙였거든요. 그리고 한 면마다 노래가 평균 잡아서 한 곡씩 들어가 있습니다. 10곡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파트, 그러니까 이도령과 춘향이가 이제 다시 기쁘게 만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 파트의 제목은 소제목은 관희재봉. 재봉은 이제 다시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고. 그럼 오리지널 노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사만 바꿨다면서요. 그 노래는 사실 우리가 벌써 들었습니다. 지난 회에 들었던 낙화삼천을 그대로 갖다 썼는데 당연히 가사는 완전히 다르고요. 이 낙화삼천을 남인수 이화자가 또 합창을 합니다. 듀엣으로. 그래서 이거는 저도 그때는 넘어갈 뻔했는데 제가 90년대 초에 처음 황학동에 그 음반 처음 사러 갔을 때 진짜 맨 처음 방문했을 때 가게 아줌마가 상보당 아줌마가 학생이잖아요. 딱 봐도 돈도 없게 생겼고 하니까 이렇게 뭐 희한한 거 구경시켜줄까 하면서 남인수가 부른 창판이야. 남인수 알아? 뭐 이러면서 이화자 알아? 근데 보니까 남인수 이화자라고 적혀 있고 춘향전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했죠. 별걸 다 했네. 근데 그게 바로 이 가요극 춘향전이었던 겁니다. 그때 구입을 안 했고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때 구입했으면 조금 괜찮았을 것 같은데. 원통했을 겁니다. 그게 원반이 아니라 이 가요곡 춘향전의 원판은 1900 초판은 42년 오케 레코드에서 제작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계속 50년대까지 찍고 또 찍어요. 다른 음반 회사에서 다른 레이블로. 제가 봤던 거는 그 승리 레코드였는데. 그럼 그거는 LP였어요? SP죠. SP. 근데 이 가요곡에서 배우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수가 가요가 중요하다 보니까 음반 딱지에 남인수 이화자만 적혀 있었던 거예요. 배우들 이름 싹 빠지고. 그러니까 아줌마가 보시기에는 남인수하고 이화자하고 춘향전을 한 소리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던 거죠. 사실은 배우도 쟁쟁한데 이백수, 유계선, 박창환, 엄청난 엄청난 배우들. 근데 이분들이 해방 이후 복제 음반에 거론되지 않았던 데에는 이제 월북 내지 납북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유계선 선생은 월북 남았죠. 이백수 납북이죠. 박창환 강정의 월북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쓰기가 좀 애매했겠죠. 그렇겠네요. 네. 얼마 전에 월북 얘기 나와서 그런데 얼마 전에 채널 돌리다가 무슨 프로그램을 봤는데 자막으로 월북 당했다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월북 당한 건 도대체 뭘까? 그래갖고 아직도 참 레드 컴플렉스가 저렇게 당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희재봉 맨 마지막 대목입니다.
그 이튿날 춘향이의 생사가 결정되는 날은 왔다. 옥창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어깨숙이 늘어진 고하가지를 바라보는 춘향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방울방울 맺히는 것이었다. 멀리 들리는 수학소리와 사또잔치의 나팔소리는 춘향이를 무덤으로 부르는 것만 같아 춘향이는 다시 까무러치고 말았다. 여보, 서울대 정신을 차리시오. 수의사또 분부내려 서울대거를 올리라 하니 어서 관가로 갑시다. 아니, 수의사또라니? 번관 잔치 중에 암행사 출두하사 산문이 깨어지고 산천초목이 굴굴 떨고 있는 지금이니 들어가면 알 것이오. 여보, 옥사좀 문 밖에 누가 좀 있나 보시오. 아무도 없어. 없어요. 천지간의 모든 양반 죽기 전에 안아보고 어디를 가시겠다. 무정할사, 무정할사. 너무 오지 마오. 그래도 살아날 길이 있을지 누가 아오. 어서 갑시다. 감옥 형리도 옥사병도 눈물을 흘리면서 춘향이를 데리고 관가로 들어갔다. 춘향이 잡아들여라. 예. 춘향이 잡아 대령했소. 운부 들어라. 너는 천한 장녀로서 관령을 쫓지 않고 관정바락하였으니 마땅히 죽을 줄아. 본관 수청은 마다 했으나 여사 수청은 어떠하니? 어쩌면 양반님은 일반이, 춘향은 창녀도 아니오나 흔한 창녀로 버린 연료가 있는 줄 사또는 어찌 모르시. 더구나서 죽이시면 죽사없고 살리시면 살겠나요. 과연 열려로다. 내 어찌 죽이리오. 얼굴을 들어 대상을 보라. 아, 서방님. 어쩌뇨. 온문 밖에 오셨더니 남궁이 분명하오. 이걸 입고돼야 하니까. 춘향아, 서울로 올라간 이몽룡이 장원급제하여 호남에 암행스러운 날에 왔으니 정녕 꿈은 아니지. 서방님. 춘향아. 남원의 봄비 상하여 찾아서 이보령과 정수양의 사정을 가르니 예수는 바람결에 벌렁거리고 오작겨서는 물에 물새만 운다. 불러보자 불러봐 춘향의 길 나는 이름은 노래하자 찬양하자 춘향의 노래. 다음 작품도 춘향전이네요. 예. 이건 좀 의도적으로 이어붙여 봤습니다. 예. 아까도 했던 얘기지만 춘향전은 정말 그냥 우리고 또 우려도 예. 그래도 흥행이 되는 작품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마치 저거랑 비슷해요. 서양 연극에서 셰익스피어 우려먹는 거하고 비슷해요. 예. 햄릿은 그냥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들어보실 춘향전은 이제 앞서는 가요극 춘향전이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스케치 춘향전입니다. 스케치, 아까 스케치가 예, 좀 예. 그 유머러스한 거.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코믹 버전 춘향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분량은 가요곡 춘향전에 비해서 좀 짧아요. 네, 그렇긴 한데 구도는 비슷합니다. 연기도 하고 대사 부분이 있고 노래 대목도 있는데 가요곡 춘향전에서는 가수와 배우가 이제 분리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같이 합니다. 아니 분리되어 있는 파트도 있지만 같이 하는 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일보라면은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출연 배우들의 면면이 보시면은 양석천 아시죠? 네, 네, 장우연 양석천. 뚱뚱이. 네. 그다음에 오길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그럴 수 있는데 이름 자체가 좀 뭔가 좀 심상치. 오길래 가길래. 그렇죠. 바로 오길래. 예. 전방일 이분도 지금은 잘 모르시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꽤 유명했죠. 알려진 코미디언이었죠. 코미디언. 그러니까 배우들 면면이 다 대부분 희극 배우들이에요. 그리고 대사도 심각한 건 아닌데 완전히 그냥 완전 웃자판으로 만든 건 아닌데 네. 사이사이에 좀 이렇게 피식하게 되는 그런 좀 재치 있는 대사를 끼워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스케치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악은 뭐 창작을 했습니까? 이것도 녹아봐도 있고요.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그 원곡을 찾을 수 없는 노래가 또 몇 곡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오리지널 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 스케치 춘향전을 위해서 만든 곡.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배우들도 출연을 하지만은 대사 없이 노래로만 참여를 하는 분도 있는데 네. 바로 반야월. 그러니까 가수 이름으로는 진박남이고요. 그리고 이 스케치 춘향전을 쓴 작가가 또 반야월. 그때는 진박남이 아니라 반야월이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입이 2배가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킹스타 레코드 사장님이 네. 배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57년에 제작된 음반극인데요. 예. 이 정도면은 거의 끝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진박남 선생이 반야월 선생님이 악극단 하면서 꽤 하셨던 때예요. 예. 그럼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일단 아까 가요곡은 맨 마지막 장면을 들었으니까요. 예. 이 스케치 춘향전은 첫 장면, 예, 음반의 이제 가장 첫 면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탄원 날이에요.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시면 머리가 구름같이 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창포물에 머리를 감자. 향단아, 저기 사람이 온다. 아가씨, 염려 마세요. 향단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그렇지만 어젯밤 꿈이 여간 이상하지 않더라. 아가씨, 어젯밤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을 꾸었나요? 꿈에 번개가 번쩍번쩍 하더니 비가 내려 쏟겠지. 그러더니 청룡 황룡이 내 머리 위에 빙글빙글 돌더니 내 앞에다 구슬을 하나 떨어뜨리지 않겠니? 그래서요, 그 구슬을 어떻게 했나요? 그 구슬을 내가 얼른 주워서 내 품 안에 꼭 넣어버렸단다. 아가씨, 참 좋은 꿈을 꾸셨군요. 경사 났습니다요, 경사요. 아니, 경사라니 무슨 경사냐? 아가씨에게 좋은 신랑감이라도 찾아오는지 누가 압니까? 얜 못하는 말이었구나. 아가씨 얼굴이 갑자기 새빨개지시네. 예, 방자야. 예, 너 이걸 경치 들은 바 일반이라. 한데 견우성은 나라 하지만 직녀성은 뉘라 될고 너 이걸에 여류 문장이 있다는 말은 들었도다. 예, 저희 고을 여류 문장이라고 일컬으면 성춘향이 뿐인가 아래오. 성춘향. 봄춘자 향기향자라. 그래, 그렇게도 춘향이가 문장이 좋으냐? 문장뿐이겠습니까? 얼굴은 어떻구요? 천하절색, 만고절색, 이리절색, 저리절색, 모로절색, 가로절색, 물찬 제비요 돋아오르는 반달이요. 그 소인의 이불은 다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래요. 예, 방자야. 그 춘향이를 어떻게 만날 도리가 없겠는가? 없습니다. 없다고 아랠 수도 있고 없지 않다고 아뢰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없다고도 본다고도 아뢰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예, 방자야, 가슴 답답하거나 가져온 술 있지? 한 잔 먹자거나. 예. 여기 대령하였습니다. 예, 방자야. 오늘 내가 너에게 특히 부탁이 있다. 예, 다 알아들었습니다. 다 바사바사한 500단만 쓱 들어가면 문제는 없습니다요. 염려 마세요, 도련님. 그렇게 뭐 재밌진 않은데요. 스케치라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끝까지 들어보고 나서 평가는. 근데 사실 웃음이야말로 그 네. 시대를 그렇죠. 제일 많이 타요. 네. 시대가 조금만 바뀌면 옛날에 도대체 저걸 보고 왜 웃었지? 뭐 그런 거죠. 웃으면 보기 하여 보면 지금 하나도 안 웃길걸요? 그 관련해서 저도 인상적이었던 게 그 왜 남북 문화 공연 교류. 교환할 네. 때
그때 김희갑 선생이 네. 그러니까 여기 춘향전에 등장하는 네 배우 중에 김문자라는 분이 아마 김희갑 선생 부인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김희갑 선생이 북에 가서 네. 공연을 했잖아요. 예, 하고 돌아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네. 아니 내가 젊을 때 그러니까 40년대 뭐 분단 직전쯤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내가 그 이북분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냥 까르르 웃고 막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북 사람들이 차가워졌다고. 근데 그거는 관객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십 년 전에 했던 레파토리를 또 써봤는데 네. 그건 웃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문화교류가 전두환 때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85년. 그러면 네. 40년 전인데. 네. 예. 근데 그 당시엔 또 그걸 또 어떤 경직된 사회 분위기, 북한의 그런 걸로 그렇게, 몰아갔을 예.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요. 사실 몰래 얼굴 풀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 85년에 남북한에 그 나온 그 서로가 평양에서는 서울로 오고 서울에서는 평양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직된 상태에서 딱 통제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아무나 예. 펴내고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경직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에 갔던 사람들이 관객 반응에서 가장 좋았다고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트로트 나왔을 때였어요. 눈물 젖은 두만강이 나오니까 예. 뭐 타양살이 이런 노래가 나오니까 막 박수는 치지 못해도 얼굴이 확 풀리더래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무대 선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 그러고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문화방송 같은 데도 주최를 해서 세종문화회관에 트로트 가수를 세우는 쇼가 가능해졌던 게 사실은 그 영향이에요. 그리고 트로트를 전통가요라는 용어로 네. 완전히 이렇게 우대해주는 분위기가 생긴 80년대 것도. 중반부터. 네, 그게 바로 그거예요. 85년에 그 공연하고 나서예요. 예. 자, 다음 작품 넘어가겠습니다. 예,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스케치 춘향전쯤 내려오면은 음반극의 시대가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걸로 끝낼까 하다가 두 작품을 좀 더 붙여봤거든요. 네. 하나는 해방전 작품이고 하나는 또 한참 뒤 작품입니다. 일단 해방전 거는 또 민족문제연구소의 팟캐스트 정체성을 살린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음악극이기도 하고요. 네. 조선어 나니아부시를 하나 골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문제적인 형식인데요. 네. 나니와부시는 한자로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보통 낭화절이라고 써요. 그걸 일본 말로 나니와부시라고 읽는 건데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일본 판소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사적인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데 소리로 네. 예, 하는 그런 극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판소리인데 조선어로 한다 이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일본적인 음악이 있는 거죠. 나니와부시 음악으로 깔고 조선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을 하면은 일본 사람이 판소리를 일본말 가사로 하는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정말 특이한 조선어 나니와부시는 당연히 식민지 시대의 산물이죠. 이때만 딱 존재했던 형태인데 그중에서도 유독 두드러진 인물이 하나 있어요. 최팔근이라고. 최팔근. 친일인 명사전에도 올라갔던 분입니다. 예, 제가 원고를 썼는데 뭐 신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대구 출신, 부산 출신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이 최팔근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나니와부시를 열심히 배웠고요. 뭐 스승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됐다 그만하면 하산하거라 뭐 이런 말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1940년에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조선 총독부와 JODK 경성방송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방송 출연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음반 녹음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음반극 나니와부시 조선어 나니와부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직 내용을 다 들어보진 못했어요. 저도 여러 가지 그 레파토리가 음반으로 나왔는데 예. 딱히 뭐 친일적이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예. 있는데 이제 오늘 준비한 거는 네. 너무나도 그러한 제목만 봐도 딱 엄청 친일이네요. 예, 이거는. 장렬 이인석 상등병이라는 조선어 나니와부시입니다. 뭐 제목부터 뭐. 이인석은 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그렇죠. 조선인 지원병, 그러니까 왜 징병하기 전에 지원병 제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지원병 1기 제일 먼저 손을 들었다고 알려진 분인데 이것도 뭐
글쎄 끌려가진 않았겠지만은 약간 손을 든 건 맞지만은 잘 모르고 들었을 그렇죠. 것이라는 네. 추정도 있긴 있습니다. 네. 여하튼 1기 지원병 중에서 또 최초 전사자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으로 이제 배치가 됐는데 훈련 마치고 배치된 지 한 뭐 6개월 만에 전사를 해버리니까 네. 이제 대대적으로 선전의 대상이 된 거죠. 예. 모아라. 이인석의 뒤를 따르거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 1등병이었는데 왜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 네. 순직하면은 올려주죠. 추서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음반에는 상등병이라고 적어놨고요. 그래서 이인석의 이야기를 정말 나뉘어부시로 쭉 읊어대는 겁니다. 어울린다. 형식과 내용이 네. 너무나. 최팔근. 예. 예. 아 그리고 이 극을 쓴 작가는 또 여러 번 나왔던 인물인데요. 이성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참 좀 많이 했어요. 온갖 이것저것. 걸 많이 예. 하셨네. 정말. 이 최팔근이라는 사람은 이제 해방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네. 조선 땅에서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사람이 뭐 일본으로 뭐 밀항해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네. 뜻밖에도 살았습니다. 한동안은. 그 최근에 찾은 기록인데요. 1948년 10월에 신문 기사가 났어요. 그 옛날 유명했던 최팔근의 근황은 어떠한가 이런 식으로 예. 탐방 기사를 냈는데 요새로 치면 스타 요즘은 뭐 그렇죠. 이런 거네요. 예. 스타라고 하여튼 예. 근데 오장동에서 예. 선술집을 일본식, 그러니까 로와다야키 같은 거를 운영을 하면서 네. 뭐 이렇게 그것도 어울린다. 예. 근데 선술집 가게 이름이 만세관이래요. 덴노반자인가요? 그래서 기사를 쓴 기자도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반자이. 만세관이냐. 아이고.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네. 기사를 썼고 네. 하여튼 그래서 요즘 그렇게 뭐 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네. 뭐 술집 하고요. 나니아 보시는 좋은 음악입니다. 이게 원래 인도에서 유래한 음악인데요. 그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일본 거라고 하지만은 사실 인도에서 일본을 거쳐온 음악입니다. 아시아의 음악입니다 하면서 대동아 공연 얘기. 야, 요즘 제가 장난 아니네. 신작을 구상을 하고 있다고 낮에는 술을 팔고 밤에는 술을 팔고 어쨌든 예. 틈날 때마다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네. 나니아 부시로 지금 만들고 있다. 그게 이런, 최팔근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런 걸 보면 좀 짠해요. 네. 그러니까 일본식 선술집을 운영하면서 네, 가게 이름은 덴노반자이가 의심되고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나니아 부시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네, 어쨌든 살아야겠고 해방 후에도 참 배운 건 이거고. 그냥 궁금한 게 진짜 한번 만들어서 들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거는 들을 수가 없고요. 이후에 이제 뭐 언제 사망했는지 이런 건 그건 없고요. 일체 기록이 없습니다. 어쨌든 장렬 이인석 상등병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장기 물결 진흥 묵천정거장 인석일 덩병 만세 소리 하늘도 흔들릴 듯 감격한 마당 정숙히 서서히는 인석군 고향 선배들과 가족 친구가 정성껏 보내주는 지격한 전줄 장부와 철석 같은 가슴 속에는 뜨거운 눈물조차 고여 흐른다. 이같이 전송받아 전쟁
전장에 나가 큰 공을 못 세우고 돌아오겠나. 일곱 번 죽어서 다시 살망정 나라 마치 중성이 변할 것이냐. 이때 수많은 군중을 해치고 나온 사람이 있으니 그는 이인석 부인 유씨였습니다. 아가, 아버지가 멀리 떠나신다. 얼른 가시라고 해야. 오, 정숙이냐? 아버지 얼굴을 꼭 보아두어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내가 만일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할 때는 너는 엄마를 따라 동경구단 전국신사에 와서 애비를 찾으라.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드리면 정말 듣기 싫네요. 좀 별로입니다. 근데 뭐 한국어로 나오는 게 정말 좀 희한해요. 이런 음악에 한국어 가사가 붙었다는 게. 그러니까 저도 옛날 SP 음반을 많이 정말 많이 들어본 입장에서도 처음 들었을 때는 이거를 3분밖에 안 되잖아요. 한 면이. 끝까지 듣기가 사실 쉽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듣습니다. 그래도. 익숙해진다는 게 여러모로 참 무서운 일이에요. 영어로 판소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자꾸 하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어느 언어하고 딱 붙어 있는 노래를 다른 언어로 바꿨을 때 쉽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예컨대 유럽 같은 데서도요, 락 음악을 영어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락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이상할 거 아니에요. 스콜피언스. 영어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로 무슨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저 일본어 버전으로 들은 적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계극단. 사계극단이 뮤지컬 되게 유명한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두 버전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게 예루살렘 버전이고 하나는 이제 도쿄 버전이라고 해서 다 현대 일본어로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에 왔었던 거는 예루살렘 버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슈퍼스타는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뮤지컬이었기 때문에 그걸 일본어로 그걸 들었을 때 그 이상한 이질감이 있는데 정말 그 락킹한 노래들이 뽕짝뽕짝거리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저걸 할 때도 저렇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서양 사람들한테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 그런 이상한 이질감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 조선어 나니아부시를 좀 학술적으로 연구를 한다면은 반드시 공동 연구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듣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요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들었을 때 어땠을까 이런 상상력하고 통하는 거죠. 이거는. 하여간 듣기 싫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네. 마지막은 역시나 또 이영미 선생님께서 찍어주신 작품인데요. 저는 사실 이게 음반극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네. 음반극이네. 그럼요. 엄청난 음반극이에요. 그것도 무지무지하게 긴 36분짜리, 35분짜리. 바로 야근이라는 작품인데요. 사실 공장의 불빛이죠. 음반극으로는. 그렇죠. 그 일부에. 일부. 가장 유명한 노래.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길 수 있는 이유가 38분? 35분 정도? 35분, 36분. 음반으로는 뭐 앨범을 만들면 가능하지만은 앨범으로는 그러니까 SP 음반으로는 사실 버거운 분량인데 이거는 테이프입니다. 그렇죠. 카세트 테이프. 그러니까 테이프도 형태가 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음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프 음반극인 거죠. 네, 음반법에 저촉되는 불법 음반이었습니다. 늘 노래극 공장의 불빛이라고만 하다가 음반극으로 이렇게 소개를 받으니까 상당히 색다른 느낌인데요. 네, 근데 이걸 음반극으로 확실하게 넣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공연이 먼저 되고 그 공연 실황을 녹음한 연극들은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음반들은 뭐 품바도 녹음이 된 게 있고 90년대 뮤지컬 같은 것도 실황을 녹음해서 그냥 극단에서 팔거나 이런 것도 꽤 있거든요. 이거는 거꾸로예요. 음반이 먼저 만들어지고 공연이 나중에 만들어진 경우고 공연은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녹화물이 남아있다는 게 정말 기적적인데요.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78년 공장의 불빛 공연
그 공연의 동영상 전편이 올라와 있어요. 36분짜리가. 화질은 좀 그렇지만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화질 탓을 할 게 아닌 게 78년이면요. 예. 홈 비디오 카메라가 우리나라에 없었을 때예요. 비디오 카메라라고 하는 게 아주 생소했던 시대. 이 이대 학생들이 찍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김민기 씨는 이 노래 음악 끝까지 만들고 녹음까지 하고 사라져 버렸죠. 그냥 시골로 내려가 나 잡아가려면 그렇죠. 잡아가라. 네,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따라 붙기만 했죠. 잡아가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당시에 문화운동을 하고 있었던 마당극 운동을 하고 있었던 한두레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예. 거기서 이 음악을 틀어놓고 배우들이 나와서 하는 방식으로 그 녹화를 한 게 있어요. 그 안무를 왜냐하면 다 노래 처음부터까지 노래니까 다 춤으로 춰야 되잖아요. 그 안무를 최유한 선생이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 정말 그 마당극 운동의 한 복판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또 요거를 가지고 다시 뭐 제일교회 가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한 게 그 이후에 있습니다. 김민기가 좀 무관은 아니지만 김민기는 개입하지 않은 공연물이 따로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음반이 먼저 공연이 나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 비디오 테이프 동영상은 어떻게 남았냐 당시에 카메라도 없는 시절인데 그러니까 한 82년 3년 돼서야 굉장히 비싸게 일본제 홈 비디오 카메라를 당시에 구해서 쓰고 이랬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이 당시 78년에 임진택 그 마당극 운동을 같이 하고 있었던 임진택이 TBC 조연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 카메라를 갖고 나왔어요. 그걸 갖고 나와서 2대 방송국에서 관객은 없이 그냥 녹화용으로 공연을 하고 그걸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그 필름이 아니잖아요. 마그네틱 테이프는 이렇게 중간에 날르죠. 그래서 거의 이렇게 유령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 것이긴 해요. 하지만 안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대충 볼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동영상입니다. 이 정도면은 문화재가 이름 바뀌었죠. 국가유산. 거의 국가유산으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거의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초창기에 네. 말씀하신 대로 매체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시기에 그야말로 극적으로 기록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그 테이프, 촬영 테이프는 지금 누가 어디에 복원하고 있습니까? 원래 테이프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복사분을 테이프를 갖고 있고요. 비디오 테이프로. 근데 애초건 누가 갖고 있는지 잘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어쨌든 그거 중에 하나가 남아가지고 지금 유튜브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의 불빛 여러 대목을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 아까 말씀대로 제일 유명한 뭐 저도 잘 모르던 시절에도 들어서 그렇죠. 이런 노래가 있구나 알고 있었던 그런 곡 대목이니까 그 야근 대목을 들을 텐데 아마 야근 그러면 많은 분들 모르실 텐데 서방님의 손가락은 6개래요. 그렇게 하면 아마 다 이 노래 이렇게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왜 소령중령 대령은 집차도둑놈 이거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사로 듣기엔 전 사실 이거를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테이프를 빌려서 들으면서 어머 세상에 손가락 4개가 잘렸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것에 대한 끔찍함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이 손가락 잘리는 산재 이야기는 황석영 소설 돼지꿈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77년에 임진택 연출로 서울여대에서 이 돼지꿈이 마당극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당연히 거기도 들어있고 또 78년에 아까 얘기했던 공장의 불빛을 공연으로 올렸던 그 한두레에서 최유한 연출로 했던 마당극 미알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건 공장의 불빛 만들어지기 전인데 거기서도 손가락 잘리는 산재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마당극 계열에서는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소재라고나 할까 좀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유구한 전통은 그 소재의 손가락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음악도. 노래가 맞아요. 정말 유구하거든요. 뭐 이제는 대부분 다 밝혀져 있어서 아는 분들도 많을 텐데 한동안은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말씀대로 대령, 중령, 소령 이 노래에서 이걸 따와서 야근이 된 건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야근 전에 이른바 소령, 중령, 대령이 있었죠. 이른바 김일병송이라고 불리는 그 하여튼 이상한 노래가 있고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대충 아는데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가 더 있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일본에서 건너온 노래입니다. 예. 일본에서 이제 군대 소패. 소패는 이제 노래. 고우다. 네.
군대 소패라는 노래에서 그 가사는 이제 떼버리고 노가바를 해서 김일병 이렇게 된 건데 역시 군대 노래가 된 거죠. 네. 근데 그럼 일본 노래 군대 소패는 그게 원작이냐면 그것도 또 아닌 거예요. 또 있어. 그 앞 단계에 이제 진짜 원작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1939년에 발표된 일종의 뭐 군국가요, 전시가요라고 할까요? 네. 그런 노래가 원작이었던 겁니다. 그 원작은 이제 혼돈이 고크로네 하는 이런 노래인데요. 무슨 뜻이에요? 정말로 혼돈이 네. 정말로 고생이세요라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야근을 듣기 전에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요 원곡도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죠. 예. 아, 이게 원곡이다. 예. 이거를 이준희 선생님이 밝혀내신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혼돈이 고크로네라는 노래가 일본에서 이제 군대 소패라는 거는 이미 2차 대전 때부터 유명한 노래였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 군가 중에 대중가요 노가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진작에 유명하던 게 60, 70년대에 이게 다시 리바이벌이 됐다고 해요. 일본 연예계에서. 그러니까 그게 크게 히트를 한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70년대쯤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약간씩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김일병 이런 노래가 된 거고. 아마 그거 60년대 후반부터 들어왔을걸요. 70년대 아닌 거야. 더 앞에 선배들도 알고 있어요. 이 노래는. 예. 소룡중령 대령은 집사도둑놈 이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네. 78년도에 야근까지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야근에서는 이 멜로디를 그러니까 김일병 그 소룡중령 대령 멜로디를 쓰면서 그걸 또 다양하게 변주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장조로 한번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게 또 음악극으로서 듣는 맛이 있습니다. 역시 이건 김민기의 능력이에요. 단조로 시작했던 노래를 장조로 갖고 갔다 다시 단조로 갖고 왔다 그렇게 가죠. 예. 그러면 뭐 작사 편곡은 김민기. 그런 거죠. 이렇게 해야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게 마지막 극반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이 있고 그것을 음반으로 옮긴 것들은 그 후에도 계속 나오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극반이라고 할 수 있고 예. 극반부터 나온 처음에 나온 것이 극반인 그 음반극인 그 경우가 김민기께 또 있습니다. 뭐죠? 아빠 얼굴 예쁘네요. 이거 87년 작품인데요. 이것도 음반이 먼저 나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나중에 공연이 여느 무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그림을 쭉 깔아놓는 방식으로. 이거는 한올 출판사에서 그림책이 나오고 카세트 테이프로 끼워서 나온 건데요. 역시 대본 다 김민기가 쓰고,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자신이 다 모든 노래를 만든 몇 년에 걸쳐서 노래 하나씩 만들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나온 건데, 이 얘기는 그 탄광촌 아이들 이야기예요. 근데 음악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꼭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들어도 재미있고 어른이 듣기에도 재미있는 노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민기께 음반극이 2개가 있는 셈인 거예요. 네, 공장의 불빛 그리고 아빠 얼굴 예쁘네요. 네. 자, 그러면 야근 들으면서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8회에 걸쳐서 달려온 이 시리즈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네. 두 분 어떠셨습니까? 좀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막 좌충우돌, 연극사에서 방송사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죠. 근데 저는 이제 좀 워낙에 아는 지인이긴 한데 이렇게 감상평 이번 팟캐스트를 적어주시면 간단하게 썼는데 일단 이준희, 이영미라는 두 사람을 알고 있던 분이긴 한데 이번 거를 들으면서 마치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던가요? 그
강의 한 편을 듣는 그러니까 유익하다 어쨌든 간에 네, 그러니까 네. 노래가 같이 더군다나 다른 그 일반 방송에서 이걸 다시 그 인터넷으로 네. 웹으로 옮길 때는 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음악을 빼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싹 무시하고 그냥 가죠. 예. 직진. 그래서 더 좋았다라는 네. 소감을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냥 네. 다른 가요사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 해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네. 워낙 방대한 다른 분야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재미있게 네. 됐을 복잡한 수도 있어요. 만큼 정말 유익한 네. 내용, 뭐 준비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네. 듣는 분들에게도 그렇고 네.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또 두 분이 이제 장소팔 고춘자 이후 최고의 커플이기 때문에 예, 아주 또 재미까지 있었던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우리 김세호 PD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처음 저희가 이제 시즌을 시작할 때 기획했던 게 네. 50편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혹시 지금 이 편이 몇 편인지 아십니까? 지금 편이에요? 32편 정도. 아니면 48. 벌써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정말 와 엄청나다.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 100편으로 늘려서 그래서 예. 향후 이제 또 저희야 좋은데 예. 계속 이제 무궁무진하게 나오면 좋을 때 와, 이제 뭐가 두 있을까, 분이 이제? 어디서 이제 기획을 짜낼까 네.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좀 하나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뭐죠? 악인들의 애창곡. 예, 글쎄 근데 그게 악인이 누군지가 그러니까요. 힘들다니까요. 네, 이영미 선생님한테 뺀지 맞았습니다. 예. 아무튼 다음 시즌도 준비하면서 또 네.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야근 들으면서 마무리하고 우리 두 분 선생님은 또 다음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곧 뵙기를 악망합니다. 네. 자, 우리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의 손가락은 6개래요. 시퍼런 절단기에 뚝뚝 잘려서 한 개에 5만원씩 20만원은 슬퍼 먹고 돌아오니 비싼 소리래. 야야야야 울고 짜고 해봐야 소용있나요. 막
그 빈봉투 무겁게 비난할 때 돌아가지 아무가 아니면